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을 달아보겠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는요, 대선 후보 닭개비에서 검정으로 비리만 깨는 게 아니라 공약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대선 후보 공약을 그냥 소개하지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하지 않는데요. 저는 대선 후보의 공약들을 분야별로 좀 성가시고 귀찮더라도 다 깨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대응 핵심 전력, 즉 킬체인 구축을 2023년까지 그렇게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조기 전력화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KAMD라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하고도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또 한미동맹의 기조 위에서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전시작전권은 전쟁이 나야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주 전력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대해서 무슨 자주국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처럼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지금 북한과 남한 간의 사이에는 이미 비대칭 전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이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 전력인데, 재래식 무기 전력이 아무리 좋아봤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야 필요한 작전 통제권을 굳이 우리가 넘겨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민족 자주성? 민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빨갱이입니다. 자, 방산 비리 건재를 위한 국방 획득체계 혁신, 이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30개월하고 좀 더 했습니다. 그랬더만 왜 30개월하고 좀 더 했느냐, 내가 압니까? 제대를 늦게 시켜줍니다. 그런데 지금 20개월부터 24개월을 복무하는데도 한마디로 이 기한이 짧아서 또 앞으로 군대 갈 수 있는 자원이 우리 때는 60만 명 이상으로 됐는데 이제는 30만 명 이상 이하가 태어납니다. 한 해에. 전적으로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18개월로 단축하면 군도 일종의 기술 습득이 있습니다. 조수하고 사수도 있고요. 각 자기가 맡은 주특기별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고, 장병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이상,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에 가는 부분이 전국민 개병제로 가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양해를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다 빠져나갔고 성실한 집안의 자식들, 없는 집의 자식들만 다 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월급조차도 이렇게 젊은 청년 세력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산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고 이 국방 획득체계 혁신에 좀 그걸 꼭 넣고요. 도둑질 해먹는 걸 빼서 장병들에게 제대할 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라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첨단 국방력 건설로 자강 안보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런 말장난 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국방이나 방산이 갑자기 첨단 국방력이 되고 돈이 안 들어가면 됩니까? 킬체인과 KAMD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가 이 킬체인과 KAMD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북한이 90도 수직 발사를 해서 1000km 밖에 지금 성주 등을 때리는 상황에서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낙하를 시켜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주요 전력을 자신들의 미사일을 가지고, 속도 조절이죠, 멀리 가는 미사일을 위로 쏩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목표 지점에다가 핵을 탑재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지금은 또 북한이 가능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KMD라는 것은 우리는 미국처럼 고고도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쏘는 스커드나 노동 ER, 스커드 ER 정도만 상대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낮은 데서 격추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MD에 들어가기 싫어서 KMD라고 해서 2023년까지 완성한다고 10조 가까운 돈을 쓰면서 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미 ICBM까지 만들고 뭐 짧은 거 긴 거 해서 무수단 노동부터 시작을 해서 북극성 뭐 SLBM 온갖 형태의 미사일 천국이 되어버렸는데 KMD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막을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미사일 탐지 능력이나 요격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미국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기껏해야 땅바닥에서 낮게 날아오는 재래식 미사일 격추하는 정도가 우리가 할 일이고, 멀리 높이 날아가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미국하고 일본이 알아서 해라고 KMD인 거 아닙니까? MD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런데 지금 북한 미사일이 높이 날아갔다가 짧은 데로 떨어지게 만드는 실험을 지금 한두 번 했습니까?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는 둥. 쏘기만 하면 위로 쏘잖아요. 얼마 전에 실패로 끝난 것도 고도 168km로 올라갔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쏠라는데 말라 그리 높이 합니까?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할 때 가속도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마하 10으로 내려오는 거를 밑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이렇게 맞출 수 있지만, 아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KMD를 가지고 지금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탐지 능력과 요격 기능을 수출해야 된다고요. 그 소리 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안 후보한테 누가 또 국방 전문가라면서 대국민 사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뭐 합참의 전략사령부 창설 뭐 이거야 뭐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에 NSC 북핵 대응센터 설치 이거야 뭐 괜찮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미국과 협의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무슨 뭐 한국이 해달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판단하면 할 건데, 지금 북이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 핵이 아니라 전략 핵을 배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는 전술 핵이라는 말을 전략 핵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 입장도 밝혔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라 하면 이거 비용도 엄청나게 들거니와 한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효율성이 없다. 지금 동해 앞바다에 또 서해에도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순환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패트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의 이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너 그거 만들 돈이 있으면 원자력 잠수함은 한 대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한 1조 가량 들어가. 근데 잠수함은 한 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대가 감시 나가면 한 대는 수리하고, 물 밑에 있어봤자 얼마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물 밑에 오랫동안 있어도요. 그리고 이렇게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대 정도가 한 개 전단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4대를 갖고 물 밑을 지킨다고 하면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의 탐지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을 찾는, 그거는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찾는다고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북한보다 더 뛰어난, 북한도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라 한 3000톤급의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SLBM을 담으려고 하는 거지 원자력 잠수함이 아닙니다. 북한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대양 항해를 해군을 가진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동해 서해를 넘어가서 무슨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가서 지중해에서 작전을 할
그런 해군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의 지금 해군과 잠수함을 견제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북한의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 해도 할 수가 없거니와, 잠수함은 한 개를 만들려면 한 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4대 정도를 세트로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니와, 미국이 한국에 이 핵 잠수함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것은 따로 에너지를 이 무슨 디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자로를 둬 가지고 자체적으로 무한 에너지를 얻는 그 잠수함을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에는 핵 폐기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한국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한국에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영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와 정예 직업 예비군제를 하겠다. 이 별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육자회담을 비롯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자, 북한은 그러면 없던 핵을 만들어가 일부는 짱박아 놓고 나머지는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발을 해가 상을 받는 거잖아요. 자, 북미 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가버릴 겁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사급 관계에 수교할 겁니다. 이런 평화협정이라는 말도 꺼내서는 안 되고요. 너거가 핵을 없애는 거는 너거가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적어도 한국이 가져야 될 입장은 살아남기 위해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려면 없애라는 입장 외에는 우리가 북한에 줄 선물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홍 후보는 전방위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유 후보는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전략 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남북관계는 문 후보는 경제통합 우선 추진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침이라 했는데, 통일 좀 하지 말고요. 그냥 저 사람들 저절로 무너질 때까지 좀 삽시다. 솔직하게. 뭔 통일을 이야기를 합니까? 북핵이 해결되면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한다. 북핵이 조만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고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 공약이라든지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어쩌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안 후보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 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대북정책. 아니, 북핵이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핵이 해결됩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 해결 전에 한다고 하면 나서 보세요. 미국이 뭐라 하는가? 트럼프가 니 돌았나? 이럽니다. 와튼 나왔다고 트럼프가 상대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재밌는 거는요, 사드하고 한일 군사협정이 공약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문재인 10대 공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데, 이제 현실을 조금씩은 이렇게 인정을 하려니까 그동안에 말했던 게 쑥스러워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까? 자, 17일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추진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효용성 재검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위안부 협정 졸속으로 타결했다면서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다시 파기하겠다. 그래서 파기를 재검토하겠다고 해왔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10대 공약 문서 파일에 4번째 항목으로 국방, 통일, 외교, 통상 공약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이
미일 중러 한반도 주변 사강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두 가지 공약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드하고요. 한일 군사 정보 공유의 점.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14일 오후 당사에서 선관위에 제출할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시 제공한 파일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은 국익 차원에서 효용성 재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 등의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 제출한 데는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 작년 7월 13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고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에 대해서도 12월 13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영토 분쟁 등이 독도에 있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 후보의 이런 주장과는 별개로 당 내에서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민주당은 별도로 만든 사드 특별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사드 조기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고요.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10대 공약에서 두 가지 내용이 설거머니 빠진 부분은 문 후보의 안보 공약이 보수층을 반발하게 할까봐 그렇게 이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홍익표 선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14일 자체 공약 발표 이후에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뺐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국당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도로 안보 이슈가 부각되니까 즉 국민들의 이 안보 이슈에 대한 요구가 높으니까 불이 나게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국민을 잠깐 속이는 위장 전술이다. 정정당당하게 말해라. 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후보는요. 공약에서 빼는 것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제 애초에 당론이나 본인의 생각을 바꾸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요.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 그거 배치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해야 된다. 사드가 유지되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수적입니다. 사드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요격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요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보가 지금 우리가 가진 사드 레이더나 또 우리가 가진 이지스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미군 전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교류가 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교류되는데 한일 간의 교류가 안 되니까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요. 잘못된 거는 설거머니 뺄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시정하고 그걸 갖다 용기 있게 사드 배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박수 받을 일입니다. 꼼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